또 하루가 시작됐다.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여의역. 아침이면 여의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들어오는 인구는 많지만 이상하게도 이 섬에서 나가는 인구는 많지 않다. 하루 유동 인구 100만 명에 정작 주민 수는 3만여 명. 한 달하고 한 보름? 아, 여의도 온 지 한 달 보름? 네. 와보니까 느낌이 어때? 공장 같아요, 공장. 공장? 네. 어떤 공장? 점심시간만 되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네. 넥타이 메고 똑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 여의도 진입 차량이 폭주할 무렵 증권타운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 6시 50분 한 펀드 매니저를 만났다. 지각 출근이란다.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 신문에는 마침 자신의 사진이 실렸다.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주식시장의 중심 인물이 됐다. 그만큼 시시각각 세계의 변동을 포착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로이터를 통해서 세계 주가가 전일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게 하루 시작입니다. 창밖은 자본과 정보, 야망과 도전이 격돌하는 정글이다. 싸움은 시작됐다. 여의도의 하루도 시작됐다. (10월 9일) 여의도 국회 앞 13개 중대 1,3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있었다. 60여 개 대학에서 천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든 것이다. 그런데 이날 학생들은 두뇌 한국 21 백지화와 등록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기 대학에 불리한 교육 정책, 등록금 문제가 시위의 초점이었다. 시위를 지켜보는 이들 속에는 육아협 회원들도 있었다. 87년 시위 도중 사망한 연세대생 이한열 군의 어머니. 요즘은 뭐 옛날 그 80년대하고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 투쟁한 것 때 비하면은 예. 저희들이 보기는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약화가 된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여의도로 몰려든다. 한국 사회의 현실, 갈등과 불평등, 욕망이 분출되는 곳이 여의도다. 시위의 1번지가 되어버린 한나라당 사업. 시위에 삶은 고구마가 등장하고 가스렌지가 참여했다. 이거 무슨 약이에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픈 분들이 와서. 시위도 이제는 먹어가면서 한다. 90년대 시위 문화다. 아예 점심상을 차린 팀도 있다. 예? 식사요. 예, 식사했습니다. 드시죠. 네? 식사도 투쟁입니다. 중식 투쟁. 식사도. 예. 그런데 건너편 국민회의 앞은 뜻밖에도 조용하다. 시위를 반대하는 상인들의 플래카드만이 내걸렸을 뿐. 또 일단 장사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장사에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요새는 안 하시대요, 시위를? 왜 시위가 없는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없어요? 여기가 국민회 앞에서 좀 시위가 요즘 뜸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왜 시위가 요새 안 하는 거죠? 글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위가 가장 많던 곳이 2달 전부터는 또 끊겼다. 이유가 뭘까? 여기에도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감춰져 있다. 주변 상가의 업주 대표자들이 70 며칠인가 신고를 미리 내놨대요. 현재 집시법에 집회 신고 기간이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이거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현재 집시법에서 먼저 선행해서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 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못 간 거죠. 이번에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시위. 여성들을 맞아 여자 경찰들까지 나왔다. 시위가 많다 보니 이렇게 한 공간에서 시위대끼리 엇갈리면서 격려하는 풍경도 벌어진다. 단발성 시위대와는 달리 육아협 회원들은 1년째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 전태일의 어머니, 박종철의 아버지, 이한열의 어머니 등 60, 70대의 노인들이 이 천막안에서 여의도의 사계절을 겪었다. 또 여기 오면은요 소주 찾는 사람도 있고 막을 사람도 있고 그래. 포장마차인죠. 예. 그래가지고 뭐 주세요 뭐 참 하는 데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식의 그 죽음을 의미로서 잊으면 안 되겠고 자식을 또 그런 남에게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자식의 뜻이 무언가를 의미가 알아야 되겠기에 민주화 투쟁 중에 사망한 자식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육아협 부모들의 요구다. 그런데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 저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너무 고생 많으실 거예요. 몇 년 고생하셨어요 지금? 15개월. 15개월. 아이고. 민노총 팀은 살림살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천막 한 장으로 여의도의 추위를 견디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애쓰신 보람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정리하고 갈 때가 있을 건지. 여의도에 온 지도 11월 4일로 1년이 된다. 그래도 여의도 인심은 각박하지만은 않다. 한 회원의 뒤를 따랐다. 아, 우리 저기 선생님하고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여기 청소 감독님이신데 네. 참 친하게 지내거든 우리가. 밖에서 고생하시는 거 진짜 부모님 같은 분들이 너무 진짜 애처롭죠. 그래서 뭐 어떤 도움도 주고 그러세요? 제가 뭐 돈 준다는 것은 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해드리는 거 그거 하나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여기도 뭐 정치 1번지니 경제 1번지니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뭐 정치 1번지 아니라 데모 1번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육아협 부모들이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인심 덕분이었다. 참 대소변 뭐 세면 우리가 할 때도 없고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여러 가지로 내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시위만도 하루 평균 6, 7건. 이념을 앞세운 시위 대신 노사 문제나 이익 집단의 시위가 많아진 것도 변화의 하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익,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들고 여의도로 몰려온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 그들의 삶 속에 담긴 갈등과 욕망의 초상이다. 운동가, 조선의 해방운동가, 마르크스주의라는 두 권의 번역서가 이적폐물로 규정돼서 그런데 저 가면서 이런 것도 보이기. 10월 중순 여의도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재밌는 것은 등 뒤에 적힌 글이었다. 이건 또 뭘까? 좀 요걸 좀 한번 누가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 혼자 해봐야 뭐 사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저 천안 있어요. 천안 성안.
거기서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식전에 열차 타고 와서. 아, 지금 여의도 공원에 예. 천안에서 오셔서. 예, 성안. 성안. 아, 성안에서. 예. 예,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 오는 이유는 내가 한번 참 여기 KBS 여기 있네요, 방송국이. 네. 그래서 한번 좀 내가 이걸 치우더라면 누군가가 좀 사실은 참 지금 선생님 참 소중했다나 카메라도 잡아서. 아, 여기 누가 여기 여의도 와서 하면은 그렇죠. 누군가 봐주지 예, 그래서 않을까. 봐줘서 한번 좀 요런 걸 한번 해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 해서 한번 좀 뭐 좀 해볼까. 알리고 싶어서. 예,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오신 거예요? 예. 아. 여의도에 가면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이 노인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평범한 촌노에게까지 전파돼 있는 하나의 개념. 바로 여의도는 스타를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 개그맨 심연섭은 최근에 여의도가 만들어낸 스타 중에 한 사람이다. 희극인실의 출연진 명단에 그의 이름이 고정적으로 끼게 된 것도 최근의 변화다. 매일 오후에 열리는 개그맨들의 아이디어 회의. 그러면서 이거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지? 아니 지금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심연섭이 개그맨으로 데뷔한 것은 95년. 올해 한 외국인 여성의 패러디 연기로 인기를 끌기 이전까지 그는 방청석의 보조요원이었다. 녹화하기 전에 관객들 심심하지 않게 많이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고 바람이라고 하죠, 소위. 분위기도 띄우고 거기서 아마 제 그 없지 않은 조금이나마 개인기가 많이 숙달이 이렇게 됐나 봅니다. 고생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에 대한 그 단계이고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생이라기보다는 좀 쑥스럽네요. 고생한 것도 없고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땀 모자에다 붙이래. 무명의 개그맨을 하루아침에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여의도다. 심연섭이 여의도에 걸었던 기대도 그것이었을 것이다. 심연섭 씨가 정말 타고난 개그맨이기도 하시지만 노력을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 뭐 개그맨들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한데 심연섭 씨는 뭐 아이디어 면에 있어서 정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잠깐 없어졌다 하면 뭔가 자기만의 걸 이렇게 딱 만들어와요. 못 믿겠대, 너가 최진실인데.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수라, 영자, 휴선아, 저거야. 우리 쌍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룰룰루. 참 맛있는 고추장이 나왔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도 똑같죠? 그러나 어떤 스타도 자기 것이 없으면 잊혀진다. 그것이 또 여의도의 법칙이다. 방송국에 데뷔한 지는 지금 14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여의도는 저에게 희망과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좌절도 준 곳이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제가 방송국에서는 잘 나갈 때는 여의도에 있는 방송 3사가조를 찾았지만 못 나갈 때는 3사가조를 안 찾더구만요. 한동안 안 보이던 심연섭이 정말 뭔가를 들고 왔다. 새로운 변신이다. 저번 주로 이다도시 역할을 끝내고 이번 주 새로 우피 골드버그. 나이스 또 맺죠.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의 녹화 현장. 오늘부터 우피 골드버그. 이제 사람들은 심연섭의 얼굴만 보고도 웃을 준비가 돼 있다. 스타가 된 것이다. 방송 3사가 몰려있는 여의도는 스타가 되려는 이들에게는 기회 집중의 땅이다.
쇼 프로그램의 녹화가 있는 날. 특히 팬클럽 계세요? 팬클럽을 중심으로 모여든 10대들은 녹화 현장에서 사용할 응원 소품들까지 준비해왔다. 아, 이런 사진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오늘은 미리 드리려고. 드리려고? 아, 이거 누가 써준 영훈이 오빠가요. 직접 이렇게 써줬어요? 그중에는 스스로 방송물을 만드는 예비 방송인들도 끼어 있었다. 뭘 취재하러 온 거예요? 예, 지금 N세대들이 여의도 방송국 제일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아, 저희도요? 예. 왜 여기 이렇게 N세대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10대들이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쪽에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를 찾는 10대들은 단순한 수용자로만 머물려 하지 않는다. 스타를 만드는 데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까지 발전해 있었다. 한강 시민공원 야외 무대에서 춤 연습을 하는 남학생들을 만났다. 평일 한낮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다. 어디 여의도 사세요? 아니, 저 시골에서 올랐는데. 아, 시골 어디요? 저 영광, 전남도 영광. 전남 영광에서 여의도에는 왜 왔어요? 춤 배우려고요. 춤 배우려고? 예. 우리 친구도? 예, 같이 왔어요. 어떻게 부모님들은 얘기하고 왔어요? 예. 뭐 서울 여의도 간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그냥 그러라고. 솔직히 뭐라 그러셨어요? 네? 반대했죠. 반대하셨어요? 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꼭 그렇게 여의도에 오고 싶었어요? 예. 왜요? 춤을 추고 싶고요. 그냥 더 발전하고 싶고요. 소년들은 춤의 고수들에게 한 수 배우려고 여의도로 왔다. 하지만 여의도가 어디 그리 만만한 곳인가. 야외 무대 기둥에는 10대들의 열망이 담긴 낙서로 가득했다. 백댄스 될 거야. 난 뜬다 꼭. 지금은 무명이지만 스타가 될 거야. 오후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멀리 수도권에서 온 학생까지 있었다. 춤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여의도는 신기루였다.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은 기회가 널려있는 곳. 멀리서까지 여의도를 찾아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그럼 무대에 서서 공연하고 싶은? 예. 꿈이 뭐예요? 네? 댄스 가수. 어? 댄스 가수요. 아, 댄스 가수? 네.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밤에도 여의도 곳곳에서는 스타의 꿈이 무르익는다. 한 연기자 학원. 내 몸엔 뭔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피를 끼라고 할 수 있죠. 내 몸에 용암처럼 끓고 있는 그 끼를 시원하게 분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길을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 죽었어. 엄마는 항상 언니 편이야? 이 아이들 역시 연예인, 스타의 꿈을 안고 있다. 알리니까 좋고요. 제 이름을 알리니까. 다 똑같은 모습 중에서 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꿈이요? 커가지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인기가 많은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방송 3사가 있는 여의도의 환경은 여의도를 연예 비즈니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시켜놨다. 이 주유소 앞은 가요 매니저들의 아지트다.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매니저는 대략 200~300명. 하는 게 다들 안 되니까 일생이 고달프니까 아주. 힘든 거야. 뭐 어차피 다들 똑같은 거니까. 거의 1년 365일을 뭐 여의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의도를 떠나면 좀 왠지 불안한 그런 것도 생길 때도 있고요. 마음 편히 이렇게 외부에 있으면 내가 여의도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항시 있어요. 여기 오면 더 편안하세요? 여의도 오면 편안하죠. 이상하게요. 뭐 고향에 온 것처럼 편할 때도 있어요. IMF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어요. 일단은 음반이 나오면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문제, 또 애들 스케줄, 또 기타 등등 그런 업무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1년이면 1000개가 넘게 나오는 음반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20여 개. 여의도의 매니저들은 그 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애환을 안고 있다. 21세기에는 아마 이쪽이 아마 그 뭐랄까 좀 발전성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희망도 있고. 자기 음반을 만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뭐 그렇게 드물죠. 뭐 드물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야든지 하기 나름이잖아요. 무한 경쟁의 전선에 선 이들은 매니저들만이 아니다. 혹시 가수세요? 네. 네. 뭐 그룹인가 봐요? 예, 큰바위 얼굴이라고요. 큰바위 얼굴. 예, 요즘에 새로 뜨고 있는 신인 가수 큰바위 얼굴입니다. 네. 우리 부르고 쓴다고 얘기해. 뭐 어떤 노래요? 저희 요새 공주님이라는 노래 아주 공전의 히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다는데 TV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TV가 저희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평수가 저희가 다 얼굴이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큰바위 얼굴이. 네, 잘 연락 안 주시더라고요. 안 되겠어. 우리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잘 나가야 돼. 간만에 텔레비전 출연하는데 뭐라고 안 그러시려나 모르겠네. 여의도에서는 스타만이 대접받는다. 이들은 벌써 그것을 체감한 모양이었다. 그전에는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팀 밴드로 홍대 앞에 클럽에서 이제 연주를 했었죠. 어떻게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여의도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홍대하고 여의도는 다리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건너기 힘든 다리였는데 어떻게 저희가 건너서 여의도에 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네요, 저희가.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저 뵐 수만 있다면 부디 이 여행까지 함께 해줘요 오늘도 사람들은 스타의 기회를 잡기 위해 여의도로 몰려든다. 살아남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나머지는 여의도의 아스팔트에 자신의 꿈을 묻고 돌아서야 한다. 여의도에서는 오늘도 별이 뜨고 별이 진다. 어두운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내 품에 안겨 쉬어요 나의 사랑 공주님 여의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대형 태극기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다. 50m 높이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태극기다.
여의도 광장이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여의도 풍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스팔트 대신 숲이 들어서고 산책로도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산책을 즐기는 풍경은 전에 없던 것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아스팔트 광장이었다. 휴일이면 자전거로 광장을 달리면서 소시민의 행복을 맛보던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다. 광장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공간의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공원 안에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불러들였다는 점일 것이다. 10월 9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렸다. 아스팔트 광장에 불과 2년 만에 자연과 문화가 어울리는 이런 풍경을 이식할 수도 있다. 그런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 여의도다. 국회 의사당 뒤 한강 둔치에는 갈대숲과 버드나무 숲이 무성하다. 인적 없는 그 숲의 주인은 참새. 이 남자는 여의도에서 야근을 마친 아침이면 늘 혼자서 이 숲을 찾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새들이 굉장히 많. 참새하고 빡새하고 두 가지요. 두 가지가요? 네.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새들을? 아이, 막 저녁 때문요. 전잘랑 새카매가 앉아요. 여기에요? 네. 여의도 빌딩 숲에서 사라진 참새떼가 이곳에 은밀하게 둥지를 튼 것이다. 가꾼 게 아니라요. 완전 무공해. 무공해. 네, 무공해죠. 딴 데는 가꿨지만 가꾼 게 없죠. 하나도요. 남자는 이곳의 자연 환경이 완전 무공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둔치 역시 태생은 아스팔트다. 여의도 개발로 생긴 부산물인 것이다. 역시 여의도 개발로 조성된 한강변은 낚시꾼들의 장소가 됐다. 망둥어 이제 보통 이렇게 매물에 되면 이제 한 뼘씩 되고 이제 적은 놈도 있고. 요즘하게는 붕어고 잉어고 잘 있지를 않아요. 근데 여름 이 장마 때 여기 이제 저 인천 이 바다에서 망둥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망둥어가 심심찮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제법 살이 오른 눈치난 놈도 한 마리 잡혔다. 원래는 지금이 잉어철인데 웬일인지 올해는 소식이 없다. 끊어 먹었다. 끊어 먹었어. 오늘 한강. 우리 저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 같이 만나서 낚시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세요? 우리 여기 한 클럽이에요. 우리 회장이 81. 어느 분이세요? 저분이 회장님이 82세입니다. 예. 제일 이제 우리 저기에서는 아직 이제 제일 고령자시고. 그럼 제일 나이가 적으신 분은 우리가 이제 연세가 제일 젊은 사람이래 이제 70. 70이 제일 막내. 70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80대까지. 이름하여 야외 경로당이다. 옛날에 여의도를 못 잇는 사람들끼리 아예 야외 경로당을 차렸다. 뚫으려고 해도 물이 들어오는데 뭐 밑에 저 가다가서 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양말산 양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양말산. 여의도는 옛날에 산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여의도에도 마을이 있었나요? 있었지. 두 개 이가 있었다니까. 조봉찬 노인은 40여 년 전 여의도가
땅콩밭이었을 때 여의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근처가 내가 살던 데가 틀림없을 거야. 여기 지금 봉사하는데? 네, 이 근처에 내가 살았고. 현재는 여의도동 14번지, 당시에는 24통과 25통이었다. 이건 저 어디 깊숙하면 불 나올 거리요. 옛날에 샘이 있었나요? 그 용해물이라는 그 둔봉자리가 있으니까. 용의 물자리로 불렸던 운물터는 대형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다. 하긴 40년이면 긴 세월이다. 그때 이사하시고 이제 처음 오시는 것도 한 40년 만에 처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많이 아쉬운가 봐요. 좀 섭섭한 감이 있죠, 사실은. 살던 곳이니까. 함석지붕집에 우마차를 타고 영등포로 나가던 시절은 세월 속에 묻혀버렸다. 한강 속의 한 섬이던 여의도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서울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시기로 여겨지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개발된 여의도는 고도 성장의 자신감과 야심이 집약된 프로젝트였다. 여의도 개발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웃에 있던 밤섬. 밤섬 옛 주민들이 모처럼 고향을 찾았다. 철새 고향이 됐다고 여기는 철새 고향. 아주 그냥 까먹게 앉았는데. 밤섬과 여의도는 홍수 때는 분리가 됐지만 평소에는 걸어서 다녔다. 이쪽에서 어이 하고 부르면 저쪽에서 어이 하고 대답하던 사이다. 하지만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두 섬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도 여긴 이제는 아주 허기 벌판을 맹그러나 힘들어. 68년 이주하던 당시 가구수는 62가구, 한때 150가구까지 살았던 마을이다. 잠시 옛날로 돌아가 보자. 드넓은 모래사장에 한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던 시절이다. 한강에 나가면 물고기가 지천이었고 겨울 한철에는 배를 만들어 1년을 먹고 살았다. 나는 살던 몇십 년, 몇 대를 우리 6대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와보니 이렇게 변했는데 좋을 사람이어서 마음이 좋다. 그때와 지금과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 위는요. 저런 나무가 저렇게 없었어요. 그땐 모래 백사장에 큰 나무 한 100그루 또 섰었죠. 그 나무. 자신들의 고향이 이제는 철새와 포도나무의 고향으로 변했다. 세월의 변화 앞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은 건너편 여의도도 마찬가지다. 하긴 고향은 변하게 마련이고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밤섬과 마주하고 있는 고층 빌딩. 다는 아니고. 이 빌딩의 한 부수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황조롱이 가족의 자료다. 황조롱이 가족의 성장 일지와 먹이 내용까지도 기록돼 있다. 요 한 마리는 날다가 많이 다쳐가지고 여기 좀 누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사로 이게 먹이 있잖아요. 빌딩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던 협조문도 남아있다. 황조롱이와 이 고층 빌딩의 관계는 무엇일까? 빌딩의 35층, 그 까마득한 높이의 작은 틈새. 그 틈새에 황조롱이가 찾아온 것은 올해 3월 30일.
원래 이 황조롱이는 동쪽 빌딩 35층에서 머물다가 건너편 35층으로 이사를 온 참이었다. 그리고 8일 후 드디어 새끼 한 마리가 부화됐다. 태어난 새끼는 모두 6마리. 처음에 황조롱이 관찰자로서 역할을 할 때는 별명이 처음부터 제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황조롱이 아빠, 안 그러면 김조롱이. 김조롱이? 예, 제 성이 김가다 보니까 김조롱이 이런 식으로 항상 부르고 했습니다. 사람도 아찔한 35층. 어미는 김병관 씨가 옥상에 놔둔 병아리들을 물어다 새끼들을 먹였다. 황조롱이 새끼들이 처음 본 세상은 100m 높이에서 본 여의도 풍경, 바로 그들의 고향이었다. 여기 털자리거든요. 울타리식으로 설계. 한 높이 한 50cm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병아리 갖다가 한 20마리씩 이렇게 풀어뒀습니다. 황조롱이 가족은 모래땅에 세워진 콘크리트 숲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았다. 여의도 주민 3만여 명에게도 여의도는 또 다른 고향이다. 여의도 최초의 아파트인 시범아파트. 개발 초기 여의도 최초로 건설된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아무도 여의도 입주를 원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있는 초현대식 시범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최초의 입주일이 1971년. 30년 나도 넘었습니다. 이 저 시범 아파트 질 적에 아시바 뛰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지기 전부터요. 시범 여기 생기기 전에. 해당처부터 30년 전부터 개발지 때부터 관계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사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여의도가 이제 제2의 고향이시겠네요. 예,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나탄의 역할을 하는 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의 제3지대로서 가장 유력하고 또 이런 소음이 결국은 국가에 이바지하는 큰 공로를 세웠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특별한 지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8년이 된 아파트답게 시범 아파트는 60년대 아파트 문화를 엿보게 한다. 복도에 장독대 공간을 설치해 놓은 곳이 이칠 없다. 시인은 그곳에 살고 있었다. 여기 이 전체 아파트 중에서 맨 첫 번 들어온 그 자리에 그러니까 29년이죠. 29년 있기는 아마 내가 터줏대가 혼자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어요. 여의도는 우리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글쎄 이제 뭐 무슨 큰 의미가 없이 여기서 끝날 거죠. 뭐 그러니까 그래. 저기 아까 그런 심혈을 저기다 썼어요. 네. 그래 후에서도 하늘에서도 내려다볼 기라고 그랬는데. 여의도에 와서 28년. 시인은 여의도를 생애의 마지막 공간이라고 여긴다. 하늘에 가서도 내려다볼 고향이다.
대형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의 증권타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고수익을 쫓아 뭉칫돈들이 움직이는 현장이다. 증권타운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직업은 펀드 매니저다. 펀드 매니저의 하루는 전문가와 함께 주식 종목을 연구하는 회의로 시작된다. 아직 시장이 열리기 전인 오전 8시. 그냥 배우 문제로 그냥 원금에도 손실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상당한 어떤 이 회사의 대표 펀드 매니저인 김기현 씨는 경력 10년 차. 그가 하루에 운영하는 자금은 3,300억 원 정도. 이번에는 전략회의다.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의도 증권시장에 하루 거래 대금은 5조 원. 펀드 매니저들이 굴리는 주식형 펀드만도 30조 원 규모다. 그렇다면 이거는 헨셋에서 루징 마켓이야. 그 이야기 하거든요.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로도 10년 정도 열심히 해서 한번 모든 걸 다른 직장에서 한 3, 40년 할 걸 한 5, 6년 내로 여기서는 한번 성부를 내보자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 그만큼 자기 개발과 자기 노력이 필요한 어떤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증권가를 달려가는 스쿠터 한 대가 있었다. 도착 장소는 한 증권회사. 스쿠터의 주인은 도착과 함께 뛰기 시작했다. 만두 노점상을 하는 강태용 씨다. 증권사 직원이 아침 식사용으로 만두를 주문했다. 아무래도 좀 전에 좀 근무했던 데다 보니까 좀 추억이 좀 살아나죠. 좀 살아나기도 하고 감정이 좀 묘합니다. 사실 강태용 씨는 지난해까지 증권회사에서 근무했다. 증권사 생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6억 원 이상의 빚 만지고 명퇴를 당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네. 만두 1인분만 주세요. 그냥 만두가? 네, 김치만두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하루 100억 원을 주무르던 사람이 끼니가 막막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회사 앞에서의 노점상.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희들은 노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앞에서 하면은 최소한 회사에서 쫓아내지 않겠지. 그런 하나의 이제 희망 가지고서 회사 앞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치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의도 증권타운에는 보통 사람은 구경하기도 힘든 억대 연봉자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 성과금만 10억 원을 받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예. 김규환 씨 역시 억대 연봉자. 올해는 그 목표를 5배 이상 올려잡고 있다. 네, 대만에서 5.4 강도로 지진이 났는데요. 근데 여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적 피해도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산업적 피해는 별로 없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분 먼저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분이면 충분히 나는 팔아치울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1분 먼저 얻느냐 늦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향방이 결정된다.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장 희열을 느꼈을 때가 언제세요? 아무래도 매수를 했는데 바로 가격이 오를 경우 그런 경우겠죠. 역시 가격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저희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런 희열을 많이 느끼셨나요? 희열도 많이 느끼고 좌절도 많이 느낍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 많은 쪽에서 이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하나 큰 어떤 배팅을 해놨을 때는 잠이 잘 안 오죠, 사실은. 그게 틀렸을 때 생각하면은. 여의도의 화려함 뒤에는 그렇게 피를 말리는 긴장감이 있다. 99승을 올리고도 단 1패에서 망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노점이라도 참 보면은
열심히 좀 뛰고 하면은요, 이게 좀 방법이 좀 많은데 편하게 좀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앉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와서 좀 아이디어가 좀 가미 되고 자기가 좀 조금만 좀 뛰면은 의외로 수입면에서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만두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용 씨는 5분 내 배달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틈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그렇죠. 회사 다닐 때는 하나의 그 겉모습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 뜬구름 잡는 격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큰 돈 벌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되겠지, 이런 좀 영업장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막상 나와서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요 돈에 대한 그 귀중함을 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강태용 씨 같은 노점상들이 대거 몰려드는 것이 최근 추세다. 노점의 종류도 가지가지. 이 장난감 조이는 여의도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여의도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부산 시골 사람들 여의도 보니까 뭐 그지 정말 외국에 왔는 기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펴놓고 장사하지, 했던 사람들 같으면 진짜 망설 것 같아요. 왜? 너무 생소하고 낯서는 것도 물론 낯설지만 이래 보니까 전부 이래 서민척이 아니고 서민하고는 정말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수준급이더라고요. 돈이 몰리는 곳에는 쓰임새도 좋다. 여의도에서는 아이템이 생명이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오히려 싼 거는 안 되고 여기는 고가품 같은 게 오히려 좋죠. 그러나 그 틈새에서 무상자와 망치 하나만으로 버티는 신기료 노인도 있다. 하루 매상은 10,000원 안팎. 여의도에 사세요? 아니에요, 창동. 멀리서 오셨네요. 멀리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와야 돼. 매일 여의도를 출퇴근하세요? 예, 그렇죠. 이 사장님이 첫 번째, 내가 두 번째로 들어와요, 여의도에.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공깃발하는 자리 공짜 무료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표면과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점심시간 풍경이다. 넥타이 부대들의 대이동, 줄서기 경쟁과 속전속결의 식사 시간. 점심 식사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예. 이렇게 줄을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시고 그러시나요, 자주?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좀 맛있게 먹으려면 할 수 없죠. 먹거리 노점상들도 활기를 띠는 게 점심시간이다. 예. 손님이요. 예. 마을에서 이거 맛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호떡집 주인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밝은 유니폼에 싱글싱글 웃음까지. 한국을 말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자꾸 특이하다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열심히 사신 것 같아갖고 그리고 옛날 저기 살 때도 저까지 가갖고 사고 그랬었는데 하루 15만 원. 15만 원어치 정도 파세요? 여의도에서는 노점도 잘만 하면 웬만한 직장인보다 낫다. 자본의 전시장에서는 경쟁하기 나름인 것이다. 아파트 전 주변에서는 채소 장소와 향수 상품들이 각광을 받는다. 그건 청국장. 직접 가꾼 채소에 직접 만든 두부와 청국장. 이 할머니는 대형 슈퍼마켓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여의도의 생존 경쟁을 뚫고 있다. 여기서 한 2년 됐어요. 화요일 날이 나와가지고
딴 안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러면 혼자서 화요일 날 장사하시는 거네요? 예. 이 아저씨가 밥 찼어요. 이게 웬 밥이에요? 이게 잡곡밥이야. 여기 오세요. 이 아저씨로 하려고. 조금 늦은 점심시간. 이 아주머니의 점심은 늘 이렇게 푸짐하다. 아, 좀만 잡숴봐. 이게 사람 사는 거라고. 너무 강박하게 살 필요도 없고. 과일은? 과일은 지금 배반이라고 지금. 어쩌면 이들은 지금 여의도에 사람 냄새를 씹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사합시다. 간판을 내건 노점상. 여기 이렇게 서브치신 건 왜 서브치신 거예요? 그것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게 뚝뚝 거죠. 그러면 여기 싹 돌아가. 가리키면 싹 돌아가. 막 연속 돌아가. 인사도 없이.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 많이 여기 신경 써주고 도와주시는데도 열이 받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이 주인은 여의도에서 15년째 장사 중이다. 그전에는 9시만 되면 사이카들이 다니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여의도라지만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다. 노점상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그것일 것이다. 여의도의 하루가 끝났다. 오늘도 사람들은 서울의 작은 섬에 들어와서 격전의 시간을 보냈다. 저마다의 야망과 저마다의 욕망을 위해 뛰었던 하루. 그래서일까 밤의 여의도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쏟아져 나오는 현장이기도 하다. 포장마차의 천막을 들추고 들어가 한 모금 술에 하루의 피로감을 씻어내는 시간. 여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환경입니다. 여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젊음을 잃었죠. 젊음을 잃었고 얻은 게 있다면은 여기를 터전으로 해서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한 조직체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됐습니다. 어쩌면 여의도의 직장인들은 다들 그렇게 소박한 삶을 위해 뛰는지도 모른다. 강태영 씨도 하루 일을 마감하고 있었다. 그가 일확천금의 욕망을 비워내고 얻은 것은 마음의 평화다. 이 집을 한 3평 지었다가 벌었다 지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자예요. 땀을 흘리는 만큼 얻는다. 그가 치열한 자본의 전쟁터에서 얻은 삶의 법칙은 바로 그것이었다. 밤이 깊어도 여의도의 대형 빌딩들은 잠들지 못한다. 퇴근 시간이 없는 곳이 여의도다. 그 시각 여의도 공원에서는 한 청년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건너편 증권회사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러 온 증권맨이었다. 펀드 매니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뭐 어렵진 않나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 부장 선배님들이랑 많이 챙겨줘가지고 뭐 지금 가는데 꿈을 이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그는 여의도의 성공 신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정상을 겨냥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다.
여의도 공원에 조각품들이 전시됐다.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사람. 그러나 실상 그는 거대한 틀 속에 들어있다.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도 눈에 띄었다. 제목이 생존 경쟁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명예, 지위, 부, 권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의도를 축소해놓은 그런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행정구역상 서울의 한 동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섬은 1999년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다양한 초상을 보여준다. 성공과 실패, 갈등과 좌절이 엉키고 녹아있는 곳, 권력과 부, 기회와 도전이 집중돼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욕망과 희망의 현주소다. 여의도 그 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1999년 오늘의 우리 얼굴이다.